안녕하십니까. 장구의 신 박서진님에 관한 여러 이슈들에 대한 소식과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훈아형입니다. 화려한 장구 퍼포먼스와 탁월한 가창력으로 트로트 팬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만들어주는 대세 중의 대세 장구의 신 박서진님. 박서진님은 근래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해하기 힘든 탈락을 하였지만 시그니처 콘서트가 순식간에 매진되고 대한민국 국보급 가수 나훈아님과 레전드 작곡가 정경천님에게 곡을 받아 가수라면 누구라도 부러워할 실력과 인기를 함께 검증받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빛을 보고 있는 박서진님이지만 정말 가요계에 처음 입문했을 때는 어떻게 지금의 자리까지 올 수 있었는지 알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현재 장구의 신을 넘어 노래의 신을 향해 달려가는, 또 일각에서는 나훈아님의 후계자로까지 언급되어지고 있는 박서진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 지금까지의 발자취에 대해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박서진님의 본명은 박효빈으로 1995년 8월 21일에 경남 사천에서 태어나 아버지 박경상님과 어머니 김유미님 슬하에서 3남 1녀 중 셋째로 자라왔습니다. 트로트 가수를 꿈꾸게 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때라고 하는데요. 우연히 놀러간 지역 축제에서 선물을 주겠다는 말에 혹해서 당시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 무대에 올라가 트로트를 부른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노래하실 분 올라오면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 선물에 눈이 멀어서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를 했더니 그래도 다른 노래도 많은데 당시에 어린 애기가 트로트를 선곡했다는 것이 신기하지만 그 선곡의 이유는 박서진님의 당시 마을에서 트로트만 흘러나오다 보니 세상의 노래는 트로트밖에 없는 줄 알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어릴 적부터 배에서 일하시는 부모님을 따라 배를 타고 다니며 생활을 하였는데 배에서 항상 트로트가 흘러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듣고 따라 부르며 트로트를 익히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고깃배에서 놀면서 자랐고 배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를 들으며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렇게 용기 내어 올라간 무대에서 배에서 많이 듣고 또 따라 불렀던 장윤정님의 짠짜라를 불렀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관객들에게서 폭발적인 반응이 터져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아저씨는 박서진님을 꼭 안아주며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가 하면 내려오니까 어떤 아저씨가 꽉 껴안으면서 정말 잘한다고 또 어떤 아주머니께서는 울면서 삼천포를 대표하는 가수가 될 거라고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아주머니가 손잡으면서 울면서 정말 네가 이 삼천포를 대표하는 가수가 돼야겠다. 박서진님의 노래에 크게 감동한 어떤 관객분은 너무 잘했다며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1,000원을 쥐어주기도 했다는데요. 또 어떤 아저씨는 1,000원짜리 하나를 주시면서 갈 때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역시 장구의 신 박서진님은 어릴 적 떡잎부터가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후 2008년 1월 12일 13살의 나이의 박서진님은 당시 굉장히 핫한 프로그램이었던 SBS 예능 프로그램 스타킹에 출연하게 됩니다. 이전에 박서진님이 충청대에서 개최한 트로트 가요제에서 활약하는 모습을 스타킹 작가가 보고 박서진님에게 오디션을 제의해 출연하게 된 것인데요. 이때 리틀 장윤정으로 출연하여 어린아이라고 믿기지 않는 놀라운 무대들을 보여주었고 사랑이 그런 건가요? 잘 가요 사랑 그대에게 빠져버렸어. 박서진님은 삼천포를 대표할 트롯 가수가 될 것이라며 그 어린 나이에 야심찬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커서 삼천포를 빛낸 가수가 되고 싶어요. 2011년도에 박서진님은 한 번 더 스타킹에 출연해 3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폭풍 성장한 모습을 보여주어 많은 대중들로 감탄을 자아내며 트로트 가수로서 자질과 가능성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만남의 기쁨도 이별의 아픔도 좀 하나를 찍을까. 또 그 스타킹 방송을 통하여 장윤정님과 인연을 맺게 되었는데요. 당시 박서진님의 어머니께서 자궁경부암 3기 판정을 받아 정말 어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장윤정님은
나중에 놀랍게도 거액의 치료비를 보내주어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장윤정 선배님께서 큰 돈을 입금시켜 주셨어요. 그걸로 치료 받아가지고 지금은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검진만 받고 있어요. 내심 방송이라서 그냥 도와주고 싶다고 하는 거겠거니 했는데 정말로 돈을 보내와서 깜짝 놀랐다고 하네요. 박서진님은 이때 받은 고마운 마음을 정말 잊을 수 없다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방송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바가 있는데요. 정말 그때 당시에는 어려운 상황이 겹겹이 이어져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기 때문에 장윤정님의 도움이 크게 와닿았을 것 같습니다. 이후 박서진님의 가슴 아픈 가정사를 알고 있는 팬 운영진이 인간극장에 박서진님의 출연을 신청해서 애달픈 가정사가 방송을 통해 공개되었는데요. 정말 눈물 없이 보고 들을 수 없는 사연이었습니다. 위로 2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갑상선암과 만선 신부전증에 걸려 많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런 형들의 치료를 위해서 집에 있던 배도 팔고 집도 팔고 그러다 보니 빚은 눈덩이 마냥 점점 불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해서라도 나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16살 때 저희 형들이 한 달 간격으로 2명이나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가슴 아프게도 아픈 형들은 2009년에 49일 간격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믿을 수 없고 충격적인 사실이 박서진님의 가정에 닥쳐왔습니다. 형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후 박서진님의 어머니가 하혈을 하게 되고 너무 놀라 병원에 검사를 해보니 자궁경부암 3기 판정을 받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 17살 때 어머니가 자궁경부암 3기 판정을 받으신 겁니다. 그 당시 아버지 어머니가 함께 뱃일을 하며 생계를 꾸려갔는데 이제는 암에 걸려 일을 못하시게 되었으니 아픈 어머니를 대신해 아버지를 도와 일을 하기 위해 박서진님은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아버지를 도와 뱃일을 하게 되었는데요. 결국 학업을 이어갈 수 없어 박서진님은 학교를 자퇴하게 되고 그러한 아들 박서진님을 보며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 다 가슴이 미어지셨다고 합니다. 이제 와가지고 가는데 고생하면서 한참 공부할 나이에 자퇴한다 하는 게 애처롭고 자신이 자퇴한 것으로 부모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을 보기 힘들었던 박서진님은 뱃일을 하면서도 검정고시 준비를 해 합격하여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기 힘든 어려운 순간이 박서진님에게 닥쳐왔는데요. 밤에만 활동하는 야행성인 장어를 잡기 위해 한창 자랄 나이에 잠도 못 자고 밤샘 작업을 하는가 하면 아버지께서는 당뇨병이 있어 무리한 조업으로 생명의 위협이 오기도 하고 그 와중에 어머니의 치료비뿐만이 아니라 앞서 형들을 치료하기 위해 진 빚을 갚다 보니 생활비가 없어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안타까운 박서진님의 모습을 보며 가슴이 너무 아팠고 그런 고달픈 환경 속에서도 박서진님은 실은 내색 하나 보이지 않고 오직 부모 생각만 하는 효시 머린 모습을 보여주어 시청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서진님이 가수로 성공하고 싶은 것도 사실은 돈을 벌어 빚을 갚아 부모님을 편하게 모시고 싶어서가 더 큰 이유였다고 하는데요. 노래를 부를 일이 생겨 가끔 외출할 때면 몸에서 나는 비린내가 걱정되어 씻고 또 씻던 어린 소년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모습은 정말 대견하기도 하지만 오히려 어른들이 본받아야 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과 또 한편으로 과연 내 자식이 날 위해 이렇게 해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부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힘든 시간을 지나며 2년 뒤인 2013년에 박서진님은 경남 울산 지역 방송인 JCN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18살에 가수의 꿈을 이루게 됩니다. 우승 상금 1,000만 원을 받으며 부상으로 꿈이라는 싱글 앨범을 내게 되었는데요. 그야말로 꿈에서 그리던 가수 데뷔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당시엔 실감이 잘 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기껏 데뷔를 했음에도 한번 장어잡이를 나가면 보름씩 나가야 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행사보다는 뱃일이 우선이 되며 꿈과는 멀어지는 아들의 모습에 박서진님의 어머니는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꿈을 포기하면 내가 죽어서도 편히 눈 감지 못한다. 라며 박서진님이 가수 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엄마 때문에 아들이 꿈을 포기한다면 엄마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고, 아버지 역시도 배에서 고기를 잡을 때 라디오에서 제 노래가 흘러나오는 게 소원이라고 맨날 말씀하셨고요. 뱃일을 내려놓고 본격적인 가수의 길에 들어서게 된 박서진님.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당시 박서진님의 나이는 19살로 들어오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찾아주는 곳도 없고 불러주는 곳도 없고 갈 수 있는 곳은 무료 행사나 재능 기부가 다였습니다. 기껏 데뷔에 성공하고 가수가 되었음에도 돈 한 푼 벌 수가 없어 월세를 내기에도 급급한 상황이 되자 급기야 우울증에도 시달리게 되었는데요. 월세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우울증도 오게 되고.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하필 또 질 나쁜 사람들이 꼬여 박서진님에게 더 어려운 시기가 닥치게 됩니다. 나쁜 사람들 있잖아요. 또 연예인들의 꿈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 자신을 알리는 것이 너무 절실했던 박서진님은 돈을 주면 방송에 출연시켜주겠다며 대놓고 뒷돈을 요구하는 나쁜 사람들의 꼬임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1,000만 원을 요구했는데 그때 가지고 있는 돈이 전부 다 해서 150만 원이었다는데요. 그래도 그거라도 받고 출연시켜달라고 주었으나 사기를 당합니다. 또 다음날 촬영한다더니 밀리고, 그리고 계속 밀려가는 거 지금 연락도 안 받는 상태. 지금도 안 받고. 네. 더 뒷골 땡기는 것은 목숨 같은 돈을 찾기 위해 사무장에게 30만 원을 주고 고소했는데, 아니 그 사무장마저도 돈을 들고 잠적해버린 것입니다. 정말 박서진님의 당시 심정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텐데요. 이젠 정말 월세를 낼 도리가 없어 잘 곳을 잃어버리고 지인각에 냉기가 올라오는 바닥에서 자거나 옆 병원 건물에 거의 노숙 생활을 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냉기 바닥에 이불 하나 깔아놓고 노숙을 했었죠. 나중에 그런 박서진님의 형편을 알게 된 어머니가 다시 집으로 내려오라고 해서 집으로 내려왔지만 박서진님은 노래를 부르고 싶다는 열망에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는데요. 그렇게 어떻게 다시금 무대에 설 수 있을까? 가수로서 당당히 설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박서진님은 문득 수와 진 선배님의 백혈병 아동 돕기 모금 행사가 생각나 찾아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난 내가 노래 부를 수만 있는 곳이면 어디든 간다 해서 거기에 가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던 중 박서진님의 노래를 듣고 딱 꽂히게 된 이들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국을 돌면서 축제와 행사의 야시장을 주름잡던 품바 공연팀이었습니다. 박서진님에게 우리와 같이 무대에 서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게 되고, 그 제의를 받은 박서진님은 품바팀에 합류하여 6개월간 함께 공연을 합니다. 각설이 분들의 눈에 띄어가지고 거기 공연단에 같이 들어가서 함께 6개월 정도 공연하다 보니까, 이때 품바 공연팀의 주 퍼포먼스는 장구를 치며 관객과 걸쭉한 입담으로 소통하는 내용이었는데, 분위기를 맞추고 관객들의 호응을 이끌어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장구를 배우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왕에 배우는 장구라면 제대로 흥을 낼 수 있는 실력을 쌓아야겠다는 마음으로 고민 끝에 장구 명인에게 찾아가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이때 박서진님에게 제대로 된 장구의 맛을 알려주신 분이 품바 퍼포먼스의 레전드라 불리는 버드리님과 아랑고고 장구로 이름을 알린 조승현님이라고 합니다. 그 결과 장구 실력이 전과 비교할 수 없이 일취월장하였고, 더욱 업그레이드된 장구 퍼포먼스에 대중들은 그야말로 박서진님에게 열광하였으며, 박서진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늘어만 갔습니다. 정말 그게 인생의 전환점이었고 터닝포인트가 되었던 것입니다. 장구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바로 이때 얻게 된 것이었죠. 하지만 전보다는 나은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설 수 있는 무대가 많지 않았는데요. 이때 도움을 준 고마운 선배가 바로 뿐이고 나무꾼 두바퀴의 가수 박구윤님입니다. 박구윤님의 행사 무대나 콘서트 무대 뒤에서 함께 장구를 치며 본인을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인데요. 이때 박구윤님은 박서진님에게 나를 이용해서 너의 얼굴을 알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렇게 하라고 따뜻한 말씀을 전해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이러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장구라는 건 그때는 당시에는 그렇죠. 좀 떨어지는 격이 떨어지는 무대였고 각설이 분들만 하는 무대였기 때문에 장구치며 노래하는 것은 각설이 무대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자칫 자기 무대의 격이 떨어질까봐 싫어하는 가수들이 태반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쾌하고 힘있는 곡을 노래하는 박구윤님과 흥겨운 박서진님의 장구장단이 서로에게 시너지를 주는 좋은 선택이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 모두에게 윈윈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모든 이들의 시선이 제각각 다르기에 이런 박서진님에게 노래하는 가수가 아니라 장구치는 제주꾼이라는 시각으로 모욕적인 언사나 모멸감을 주는 그런 선배들과 관객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도 미스터 트롯이나 불타는 트롯맨과 같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전문가라고 나와 있는 분들이 대중들의 평가와 너무 다른 심사평을 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가 있듯이 어떠한 근거도 없이 맹목적으로 박서진님의 장구치는 퍼포먼스를 폄하하는 이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박구윤님과 함께 방송 무대에서 얼굴을 알리고 장구 퍼포먼스를 구사하는 신인 가수로 자리매김해 나가며 열심히 활동해 나가던 박서진님의 가수 인생에 첫 대박이 터지게 됩니다. 박서진님은 2017년 아침마당에 도전장을 내밀게 되고 오 5주 연속 우승이라는 당연하면서도 놀라운 쾌거를 거두게 됩니다. 왕중왕 박서진 씨! 그야말로 지금까지 무시하던 사람들에게 내가 바로 이런 사람이다. 내가 박서진이다를 보여주었던 것인데요. 그러나 박서진님의 이러한 성공에 박서진님을 비판하던 사람들은 수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가창력 논란을 만들어냅니다. 아니 가수가 노래를 해야지 왜 장구를 치냐. 장구 때문에 높은 점수 받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항의의 말들이 아침마당에 거세게 빗발친 것인데요. 이러한 논란으로 아침마당에서는 골머리를 앓다가 문득 신의 한 수를 생각해내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가 박서진님에 대한 출생에서부터 인정받는 신인 가수의 반열에 오르기까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펼쳐진 더욱 흥미진진한 박서진님의 파란만장한 성공 스토리는 시간 관계상 2부에서 다루어 볼 텐데요. 이어질 영상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거나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 한번 통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